지난달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는데 그렇다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개편안이 나온 뒤 소비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제가 된 개편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일리지를 공제하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현재는 마일리지 공제를 지역별로 구분했다면 이제는 운항 거리로 바뀌는 거죠. 국내선, 동남아, 서남아, 북미, 대양주, 유럽, 서남아 등 지역별 구분해서 인천을 기준으로 거리별로 10개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현재 인천 취향 노선 중 가장 먼 북미 동부 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비수기에 뉴욕을 왕복하기 위해서 일반석은 7만 마일리지가 필요했지만 개편 기준으로는 9구간에 해당돼 9만 마일리지가 필요합니다. 프레스티지석의 경우 12만 5천 마일리지에서 18만 마일리지, 퍼스트의 경우 공제 마일리지는 16만 마일리지에서 27만 마일리지로 무려 70% 뛰었습니다. 후쿠오카, 상하이, 다낭 등 중단거리 노선도 줄어들었고 브리즈번, 호놀룰루의 경우에도 공제 마일리지가 인하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인하된 곳도 있죠. 하와이를 비롯한 몰디브가 속한 7구간은 일반석 왕복 기준 공제 마일리지가 5천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석과 1등석은 공제 마일리지가 커졌습니다. 그럼 오르고 내린 구간 한눈에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공제 마일리지가 작아졌네요. 하지만 멀리 갈수록 좌석이 좋아질수록 공제 마일리지는 커집니다. 공제하는 마일리지는 늘었는데 탑승할 때마다 쌓이는 마일리지 적립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약 등급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승객들이 가장 많이 타는 일반석은 대부분 적립률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얼리버드 항공권 적립률은 70%에서 25%로 떨어졌네요. 일반석에 지금 6개 지금 클래스에 대해서만 지금 적립률이 지금 하향 조정되었고요. 지금 1등석, 프레스티지석 적립률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적립률이 높아진 곳도 있습니다. 1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높아졌습니다. 프레스티지석은 135%에서 200%로, 1등석은 200%에서 300%로 적립률이 크게 뛰었습니다. 1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을 타는 분에겐 개편안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이 대대적으로 강조한 항공권 복합결제입니다. 항공권을 살 때 마일리지를 최대 20%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소액 마일리지가 지금 사라지고 활용을 못한다는 그런 고객분들의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도입을 하게 되었고, 마일리지 복합결제는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대한항공이 지금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좋아진 것 같지만 복합결제는 항공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항공권을 살 때만 가능합니다. 여행사에서 파는 할인, 특가 항공권보다 더 비싼 항공권을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17년 만에 개편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대한항공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합리적 기준으로 바꾼 대대적인 개선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마일리지 개편안이 부채 비율을 털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합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회계상 부채로 기록합니다. 고객에게 갚아야 할 일종의 빚으로 분류하는 거죠. 지난해 3분기 기준 대한항공의 누적 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 2,135억 원, 전체 부채의 10%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에 소비자 불만을 고려해달라고 요청까지 한 상황.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의 공정위 고발에 1,4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항공 마일리지를 놓고 마케팅 차원의 무상 서비스다. 채권적 성격의 재산권이다.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지만 사용 조건이 나빠지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기존 마일리지 사용 조건을 염두에 두고 대한항공을 탑승하거나 신용카드까지 바꿔가며 마일리지를 쌓았는데 갑자기 사용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면 적립한 마일리지의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셈이죠. 소비자들의 거센 질타를 받는 새 마일리지 제도의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입니다.